안녕하세요. HLB가 시장지수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마이너스 4%를 찍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2%를 찍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대 음봉이죠. 코스닥 대표 종목들을 담고 있는 지수는 코스닥 150인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고요. 코스닥 150에는 시가총액 순으로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 에코프로비엠, 3등 HLB, 4등 셀트리온 제약, 5등 카카오게임즈, 6등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9등 알테오젠, 10등 시젠이 있고요. 코스닥 150이니까 150개가 끝입니다. 150등, 레몬을 마지막으로 코스닥 대표 종목 150개로 지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대표 종목들을 담아둔 지수가 코스닥 150이니까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겠죠. 우리가 그냥 코스닥 지수를 보면 소위 잡주들이 많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기 힘들죠. 왜곡을 없애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스닥 150인데요. 코스닥 대표적인 종목들을 담아둔 코스닥 150 지수는 잡주들이 빠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코스닥 대표 기업들의 흐름을 보고 싶은 투자자는 코스닥 150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 코스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잡주 빼고 코스닥 150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닥 150 ETF도 시장에는 존재합니다. 코스닥 여러 종목을 하나씩 담을 필요 없이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면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역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코스닥 150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코스닥 150 인버스도 존재합니다. 정말 온갖 상품이 다 있죠. 잡주를 빼고 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코스닥 150 지수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코스닥 150 ETF가 만들어졌고요. 반대로 코스닥 150 지수를 공매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코스닥 150 인버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베팅하느냐 하방에 베팅하느냐 각자의 관점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해 알아봤고요. 시장 상황을 한번 브리핑해 보면요. 코스닥 마이너스 2%, 코스닥 150도 마이너스 2%, 코스피 마이너스 1%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150 모두 하락하는 중이죠. 그리고 HLB도 마이너스 4%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제 하락기가 오는 건가? 인버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발발 시기에 시장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락하기 전 고점에서 하락한 후 저점을 비교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는 2277에서 1439를 고가와 저가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저가 나누기 고가를 해주면요 63%가 나오는데 고가에 63% 수준까지 저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절반까지 빠지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다른 지수도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지수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고요. 각각 대표 종목들을 모은 지수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점 대비 저점이 60%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게 코스닥이네요. 60%입니다. 그 다음은 미세하게 코스피고요. 그 다음 코스피 200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 15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본다면 어떤 시장 지수를 공매도하든 비슷한 수익률을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더 가벼운 종목이 많은 코스닥 지수가 더 하락률이 컸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빠질 때는 가볍고 무겁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한다면 코스피 인버스나 코스닥 인버스나 비슷한 수익률을 봤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버스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인 인버스로 고버스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인데요. 곱하기 2라서 곱버스라고 불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가와 저가를 입력해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곧버스는 129%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129만원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내 원금 100만원은 따로 있고 새롭게 생긴 수익이 129만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블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2배로 불렸다는 것이죠. 재산이 2배가 되고도 상한가 30%를 한 번 더 먹은 셈입니다. 그럼 다른 인버스의 수익은 어떨까요? 곧버스보단 심심해 보이지만 이름이 간단한 코덱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고가와 저가를 입력해주고 수익률을 계산해 봅니다. 그랬더니 53.5%가 나왔습니다. 수익률은 곧버스가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버스 한 거라 볼 수도 있겠죠. 곧버스는 인버스의 2배가 되어야 할 텐데 2배가 넘습니다. 53.5%의 2배는 107%입니다. 곧버스는 129%죠. 수익률이 23%나 더 높습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원웨이로 갈 때는 곧버스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횡보하면 손실이지만 원웨이에서는 강력하죠. 예를 들면 10% 오르고 10%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1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0.99점, 0.01 손해입니다. 하지만 10% 오르고 이어서 10% 또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로 1.2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1.21입니다. 0.01만큼 조금 더 이득입니다.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인버스를 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데요.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죠? 수익률을 곧장 계산해보니 46%가 나왔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큰 차이가 없긴 하네요. 하지만 가장 수익률이 낮은 인버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장지수가 빠질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률이 비슷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락할 때는 무거운 종목이나 가벼운 종목이나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버스를 투자할 때는 이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똑같이 빠진다고 인버스도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곧버스로 129%였습니다. 다른 1배 인버스와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2로 나누면 6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죠. 그 다음이 코덱스 인버스였고요. 그 다음이 코스닥 150 인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하려면 65%인 곧버스에 투자해야 하고 46%인 코스닥 150 인버스에 투자하면 다소 떨어지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오늘 시장을 장 초반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장 초반에 이상했죠. 매매를 그만뒀습니다. SH에너지화학을 매수했는데 잘 가지 못했습니다. 곧장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매도했고요. 전날과 비교하면 다르죠. 전날 선도전기입니다. 분명 차트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날 종목은 슈팅이 나왔지만 오늘 종목은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수익 기회가 없으니까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시장 지수가 9시 20분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힘이 약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